안녕하십니까, 가제서울입니다. 우선은 지난 아이폰 SE2 그 저작권 관련해서 원작자분의 답변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허락받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트9 그 유출 소식이 있어가지고요. 관련 뉴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about IT Gadget Soul. 자, 기사를 정리를 해보면 IT 트위터리안 유니버스 아이스가 트위터 계정에 갤럭시 노트9 렌더링 영상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자, 우선 이분이 C코에 그 영어로만 이제 유출 내용들을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엑시노스 몽구스라는 그 분이 있는데 그분과 동일인이라고 하고요. 이 내용 때문에 이 기사들이 지금 양산이 되고 있거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삼성은 2018년도에 게을렀고 나는 노트9이 많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장의 사진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사진을 이제 캡처를 해서 슬쩍 바꿔가지고 아이스 유니버스에서 유출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글쎄요, 정확하게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100% 주관적인 영역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I concluded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진은 유출 사진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또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이 지금 쏟아졌죠. 그리고 이제 우선 이 내용을 유출이라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전한 기자들, 그 내용의 신빙성과는 별개로 이 아이스 유니버스라는 분, 엑스노스 몽구스라는 이 분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꽤나 신빙성 있는 이야기를 하는 분이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 온 김에 트위터 내용들을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노트9의 그 FOD는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본인이 거의 확신한다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기술적인 아직 미성숙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들에서 이미 내놓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좋은 이야기를 못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FOD 관련해서는 이게 핑거프린트 온 디스플레이의 다른 말로 인디스플레이 지문인식이죠. 삼성이 그 전까지는 그 독보적인 회사죠. 이 시냅틱스사와 관련 부품을 계약했었는데 S9은 대만의 이지스텍이라고 업체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리고 S10 같은 경우는 이 센서를 이제 퀄컴, 시냅틱스 그리고 이지스텍 이 세 업체가 지금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관련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고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세 가지 정도로 전면 이제 지문인식 기술 형태를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현재의 정전식 터치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광학식 그리고 초음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보통 이제 크게 지문인식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비보사에서 얼마 전에 이제 X2N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인디스플레이 지문인식을 떡하니 내놨어요. 여기에 이제 시냅틱스사 부품이 들어갔고요. 그런데 조금 다른 형태의 센서가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정전식 센서가 아니고 이 광학식 센서가 들어갔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 세 가지의 이 센서들이 다 이제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정전식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이거를 투명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디스플레이 위에다가 혹은 디스플레이 아래다가 장착을 해서 이것을 안 보이게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또 다른 노치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이 나요. 이것을 최소화하든 아니면 측면을 넣든 다양한 대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샤오미에서 채택했던 초음파 센서가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한때는 이 광학식 센서가 이제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긴 했는데 이건 또 이제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가장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노트9에는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이제 아이스 유니버스가 하고 있는 거고요. 갤럭시 S10을 기다려봐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구태여 디스플레이 위에 혹은 디스플레이 아래에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결국 제품은 대중 다수의 테이스트를 반영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상황이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걸 기다리고 계시고 있는 업체에서는 어떻게든 만들려고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업체들이 시냅틱스라든지 또 이지스텍 이 업체들이 이 센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거든요. 투명화가 어렵게 된다면 아주 얇게 처리를 해서 디스플레이 이선을 이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하든지 아니면은 측면으로 가는 것도 제 입장에서 유의미한 접근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사실 어떤 방법이 좋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이랑 애플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취하게 될지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제품 라인업이 갈리면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이엔드 제품과 미들레인드 제품의 보안을 푸는 솔루션이 이미 갈라졌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통합 과정을 거칠 것인지 아니면 각자의 방식대로 유지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삼성, 너희는 이제 중국 시장을 잃고 있어. 샤오미는 인도를 차지할 거고, 화웨이는 유럽을 먹을 거고, S9의 판매도 상당히 줄었어. 그러나 여전히 S8 디자인을 카피를 하고 있다. 걱정 안 되니? 이런 내용인데 내용만 보면 야, 너무 비판적인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분 이제 트위터들을 쭉 보면은 굉장히 깊이 알고 계시고 또 어떤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삼성 브랜드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얘기를 하자면 비판적 지지자라고 하면 좋겠네요. 다만 내용 관련해서는 이제 언급한 중국 시장이라든지 인도 시장 경우에는 뭐 이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갤럭시 S 시리즈의 디자인 변화로 공략하는 성격의 시장은 또 아니죠. 오히려 디자인의 속도를 조금 늦추더라도 가격을 다운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S 시리즈가 아닌 뭐 A를 비롯한 이제 중저가형이 있기 때문에 중저가형 이 폰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시장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S의 디자인을 바꿔버리는 것보다는 그 폼 팩터나 아니면 뭐 전반적인 디자인을 그대로 두고 A 시리즈에 함께 가져감으로써 이 프리미엄 효과를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기 때문에 비판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략적인 측면에서 반대 의견을 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어떠셨나요? 학창 시절에 뭐 역사 시간이 있죠. 뭐 산업혁명을 비롯해 현재까지 이루는 이 기술의 발전 양상을 공부하던 그 시간이 떠오릅니다. 그 나이 지긋하신 선생님께서 해주신 그 옛날 이야기가 저에게는 그렇게 재밌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생각해보면 앞으로 몇십 년 뒤에는 오늘 우리가 단어 그대로 정말 현재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야기가 역사로 불리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언젠간 내 아이들 혹은 또 어린애들에게 이른바 옛날 얘기를 정말 생생하게 해줄 그 날을 기약하면서 오늘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시고요. 내일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